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번에 가족을 상봉한 분들 대부분은 정말 기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사연이 많은 이들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이유, 바로 그건 가족들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아직도 그 가족을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은 이유, 그거는 남침을 감행하고 인권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회나 해킹을 하려 하지 말고 인권 문제라는 인류 보편성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북한이라는 국가가 보통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자회동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나는 거죠. 의제는 국정 전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3자냐 5자냐 이거 가지고 청와대와 줄다리기를 했던 야당의 입장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자, 결국 오자회동이 됐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엔 청와대가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5명이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만 만나자 그랬다가 다시 오자회동이 됐어요. 오자회동에 응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3자회동을 이제 다시 제안했는데요. 예. 청와대에서 오자회동을 더 강하게 재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기회에 그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또 예. 회담의 형식 가지고 예. 강로를 하는 것은 뭐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회담 형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응하게 됐습니다. 뭐 그 대신에 그 애초에는 1시간 정도 만나자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야당에서 1시간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은 좀 길게 하는 걸로 또 청와대가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예, 1시간 반 플러스 알파로 했는데요. 예. 그것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5명이 만나서 1시간 반이면 하면은 좀 그런데요. 예. 거기 원내대표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국회 현안들까지 이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은 짧죠. 예. 짧죠. 제가 그 예전에 생방송 심야토론 진행할 때 그게 110분이었거든요.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110분을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4분이 나오면은요 한 사람당 얘기하는 게 많을 것 같지만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분 해가지고 5명 만나면 얘기 진짜 많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얘기들이 테이블에 올라갈 것 같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제 생각은 그동안 국민들이 겪은 3년 동안의 고통을 모두 안고 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무슨 국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도 이제 대통령 영수회담이나 이런 이제 그 정상회담을 좀 했는데요. 당 대표와 그럴 때는 이제 그 이전에 준비팀들이 의제를 꼼꼼히 미리 정해서 상당히 뭐 제한된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쓰고 또 미리 서로 이제 예측 가능성 있는 말씀들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난번 대표 회담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냥 회담 형식 정하지 말고 또 내용 미리 정하지 말고 폭넓은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저희들이 또 좀 정리된 얘기를 하자라고 또 주장하기는 어려워서 국정 전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로서도 국정 전반이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또 들을 만한 문제가 뭐 있겠느냐. 정치인들이 국민이 겪은 3년 동안의 그 고통, 절절한 고통. 정말 대통령 이전 국회의원 하실 때는 민심을 또 청취하시고 또 직접 지역에서도 가시지만 지금 사실은 그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만 국민들의 그 피부에 닿는 고통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번 모임을 좀 중요하게 활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종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 조율이라는 게 대부분 없었다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KFX 외 그 핵심 기술 이전 문제 미국에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는 한민국 국방장관까지 갔기 때문에 사전 조율, 사전에 어느 정도 예의가 다 됐기 때문에 간 것 아닌가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번 회담도 한미 정상회담의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1시간 반 동안 좀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말로 굉장히 일방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또 한쪽은 그냥 서로 그냥 평행선만 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뭐 양 관심사라는 게 뭐 그렇게 또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좀 집중화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3년간의 국민들이 겪은 고통을 얘기하겠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딱 들리기에는 뭐냐 하면 결국은 민생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국정교과서 문제, 특히 이제 정부가 예비비 44억을 투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하고 민생은 조금 분야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국정교과서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시냐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문제는 더 이상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당연한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 오늘 신문에도 보면은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미 저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축소됐고 시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실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비 44억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시 변경으로 인해서 행정 예고 기간이거든요. 20일이면.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보면 20일 동안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 여론을 봐가지고 고시 변경에 다시 철회를 할 수도 있고 고시 변경된 상태를 그대로 국정화 방식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미리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44억을 의결했다는 것은 예비비 개념에도 맞지 않고 예비비가 사용되는 국가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비밀처럼 이렇게 처리돼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이건 국정원 교과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 새누리당의 지금 예결위원장을 하고 계신 김재경 의원도 이건 예비비 심사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 그렇게 크게 논의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아시는지 국민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이미 이제 들불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 그런 정도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과 중점은 민생 문제에 둬야 되겠다. 전월세 대란 지금 보통 일반적인 평균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1년 전세값 올리는 게 5년 동안 물만 먹고 그냥 모아야지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빌리게 되는 거거든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아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솔직한 얘기로 청와대 여야 회동이 있을 때 뭐 소득이 그렇게 많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권 들어와서는 이번엔 어떻게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자칫하면 입장만 듣고 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청와대에서 이제 주도해서 저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한 것에 대해서 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새누리당 지도자 유승민 대표,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에 아주 그냥 폭에 들어가가지고 흔들릴 모습을 봤고, 그러니까 국회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여야 중에 여당이 대통령 휘하에 들어가서 아예 그 상권 분립이라는 그 삼각대, 그래도 권력 분립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을 그냥 거의 무너뜨려 버리는 대통령 휘하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야당도 영향을 받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뵙는 거라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상권 분립의 문제, 권력 분립의 문제, 대통령의 제왕형 대통령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불식하면서 국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으로서의 그 폭넓은 국정 전반에 대한 그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자,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본 여당의 그리고 청와대의 관계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유기준 해수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당으로 들어가고요. 윤상현 의원, 김재현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직을 내놨고 이게 그러니까 친박의 귀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줄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여당이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친박 이제 성향의 의원님들을 이제 장관으로 모셨다가 다시 들여보내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권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공격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는
총선용 친박 이력 만들기에 충실했다. 예.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청와대 확성기 역할을 할 거다. 그거 갔다 온 분들이 청와대의 목세 공천을 또 주장하는 어떤 지점이 될 거다. 또 그러니까 청와대의 국회 이제 영향력 과시하기 또 만들어내기 이제 그런 그 권력적 흐름으로 저희들은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실이 뭐 충분히 이해가 있는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리고 사정치민주연합 당내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의총여시죠. 여기 오픈 프라이머리 다시 얘기되는 건가요? 내일 그 이제 오자회담이 있어서 어떻게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의총에서는 그 검정교과서 대표 집필자 몇 분을 저희 의총으로 좀 모시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들이 응해 주셔서 의총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그 검정교과서가 무슨 뭐 주체 사상의 내용이 들어있다 뭐 이런 논란들을 다 이번에 다 해석을 했죠. 그래서 주체 사상이라도 그 단어가 주체 사상이 나쁜 걸 알려면 주체 사상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체 사상 나쁜 걸 아는데 주체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되면 이건 주체 사상을 그 나쁜 점을 그 국민들에게 이해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정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들을 모셔서 이제 얘기를 듣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을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한 80여 분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서 의총 요구를 서명을 하고 있어서 했었죠. 의총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이 시기에 의총을 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입장의 의원들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또 괜히 지금 하시는 것처럼 또 당내 무슨 분란으로 보여드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린 지금 이제 대통령의 제안 여러 가지 정책 의제 가지고 이제 당이 좀 집중하면서 해나가는 그 이 시기를 좀 잘 우리의 라운드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오픈 프라이머리 추진은 기득권 위한 반혁신이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 새누리당이 할 때요. 이것은 거의 그냥 전 강토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 여론을 굉장히 그 선전이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가 전 국민이 제일 지지받는 그 공천 방식이 됐어요. 그 이제 그런 이제 전체의 또 국민적 인식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되죠.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기득권을 지키는 것 아니야.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보면 이제 또 국민적 그 여론에 따라서 국민들이 무시를 받지 않을 만한 정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또 제기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을 오픈 프라이머리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한번 그런 좀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좀 구체적인 좀 그런 공천 방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 기다리십니까? 저는 정말 그 대통합적 우리 어떤 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전당대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통합 전당대회죠. 그래서 한번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든 그 총선을 앞두고 지금 그래도 국민적 그 관심과 지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손학규 대표께서 저는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은 정말 지금 필요하다. 반갑고 기다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66년 만에 찾아온 대가뭄으로 들녘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지독한 가뭄을 타개하기 위해 9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벼슬을 내리고 마을에서 영험하다고 알려진 곳을 찾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것을 지냈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지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 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 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7시 40분 47초 지나고 있는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두 건의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한남에서 서초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 수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때문에 2km 구간 밀립니다. 또한 기흥동탄 부근 5차로에서는 1시간 넘게 낙하물 치우는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9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 모두 13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안양 터널 부근 1차로의 승용차 사고 때문에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오늘도 좀 답답합니다. 바로 정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하늘도 뿌옇고 그리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미세먼지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이거 어느 정도 안 좋은 거예요, 건강에? 국제암연구소 쪽에서 비교염을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키는 분명한 물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 발생과 직접 관여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이 암, 두 번째가 심혈관 질환,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사망 원인의 1, 2, 3, 암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폐에 들어가도 박혀서 이게 잘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폐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염증 물질 자체가 또 혈액을 따라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혈액의 점도가 달라지고 또 혈관 자체에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세먼지 말고 초미세먼지라는 것도 있어요? 초미세먼지는 그보다 조금 더 입자가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2.5 마이크로미터 미만,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한 40분의 1 정도의 아주 미세한 입자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 주의보, 그럼 초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그만큼 작은 입자들인데 이거를 좀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황사 마스크 써도 이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마스크를 사용을 한다면 그래도 일반 마스크보다는 황사 마스크가 그나마 미세먼지를 좀 걸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일 외출하게 될 경우에서는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날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름엔 별로 그 주의보가 안 떨어지는데 여기 여름이 조금 지나면은 이게 많이 주의보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또 중국이요? 이제 겨울에 임박하게 되면은 중국의 북부 지방에서 난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또 그 영향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편서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상 조건도 많이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미세먼지와 관련돼 있는 물질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기상 조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 거죠. 예, 이게 황사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황사보다 조금 더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에게서
암 발생을 일으키거나 또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유 이거 참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환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함께하는 분이죠.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장 관심 많은 뉴스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서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한 여학생의 글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학생은 9급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를 저녁이 있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이 글에서요. 퇴근 후와 주말에 온전히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월급 1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까마득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녁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하. 네, 취업난 속의 청년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데요. 이 글은 닷새 만에 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도전과 창의적인 자세가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의견과 안정적인 길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으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누리꾼들도 이제 9급 고시가 될 날도 얼마 안 남은 건가. 저녁에 있는 대신 집이 없게 되겠지요. 공무원은 칼퇴근하는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취업전쟁 너무 힘들다. 소신 있는 선택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이 손학규 전 대표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웠을 때 참 야 정치에도 이렇게 낭만이 있고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좀 씁쓸한 구석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실업 문제요.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최근 돈을 빌린 금융사가 아닌 엉뚱한 데서 빚 독촉을 당하는 채무자가 많다는 기사인데요. 빚이 마치 노예 문서처럼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들이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대부업체들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 간의 거래가 여러 번 이뤄지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거나 집안에 압류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예. 개인 파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누리꾼들은 노예문서 맞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지만 좀비처럼 따라다닌다. 빚진 사람은 평생 목 졸리며 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좀 씁쓸해했고 채권 팔아넘긴 금융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악덕 대부업체는 영업정지 시켜야 한다. 이런 분도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다음 소식은 어제부터 좀 화제가 되고 있는 혈액형 이야기인데요. 부모의 혈액형이 모두 B형이면 자녀는 B형이나 O형이어야 하죠. 이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B형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AB형을 가진 돌연변이 혈액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건데요. 이 집이 가정 파탄 날 뻔했네. 네, 이번에 처음 발견된 혈액형의 정식 명칭은 시스 AB09입니다. 이 판정을 받은 사람은 29살 여성인데요. 난소낭종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들렸다가 혈액 검사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하네요. 이 여성이 시스 AB09 혈액형의 시조가 된 셈이죠. 전문가들은 상식적인 혈액형 유전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족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혈을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누리꾼들도 돌연변이 사실을 몰랐으면 정말 당황스러웠겠다. 진화의 시작인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돌연변이가 아니라 인간이 단지 처음 발견한 것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흥미롭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요새는 뭐 혈액 검사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DNA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갑자기 허삼관 영화 이거 보셨어요? 네, 맞죠. 이게 혈액형 때문에 일어나는 그 친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런 돌연변이도 있다는 사실 참 중요합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빈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 내년부터 2배 이상 인상되는데요. 현행 40원, 50원인 소주병과 맥주병이 내년 1월 21일부터는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사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보증금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판매
판매된 병을 라벨로 구분해서 보증금을 준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사재기는 예상 가능한 일 아니었나, 처음부터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또 사재기가 시작되니까 이런 발표를 한다 지적을 했고요. 예. 또 상표 인쇄해서 붙이는 사람 분명히 생긴다. 빈병 50원 더 주고 술값 500원 올리려는 꼼수가 예. 아니길 바란다. 이런 반응이었네요. 예, 근데 병값 오르면은 소주값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댓글로 보는 뉴스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